이 할망구가 너망 났나? 너난갑 음영각에 밀레어 배우린다고 하였지. 잘못하였지옵니다. 예발. 예발 한 배엄만 모아주세요. 배우매우님. 예우 사람이 지게음도다 했제. 영종마 친모들 애와도 나이가 다 문제 배우릴 테니까. 역시 형님뿐입니다. 한잔 하시죠. 당신들이 그래오고도 사람이야? 예우기 증개오다 있세요. 이제 끝이야. 이 나이 먹은 여자가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건가? 빚을 졌으면 제때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서울 영등포구 영일시장의 한적한 골목 어귀. 행복한 식탁이라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60대 초반의 노인 뺨을 강하게 후려치는 순간을 며느리 한서윤이 목도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강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으나 남성은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채 조직에 상납해야 하는 시어머니. 그 뒤에는 아들이 저지른 끔찍하고 은밀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역 파출소의 경찰관마저 조직과 결탁한 상태였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1월 중순 아침 공기가 매섭게 차가워진 오전 10시였습니다. 한서윤은 시어머니께 전해드릴 방한용 패딩 조끼를 비닐봉투에 담아들고 영일시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하고도 정겨운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젓갈 냄새가 뒤섞인 재래시장 특유의 생기 넘치는 냄새였어요. 서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께 조끼를 직접 입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해맑게 웃으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하니 서윤의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복한 식탁 반찬 가게는 시장 안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모퉁이를 돌아 가게 쪽으로 향하는 순간 걸음을 딱 멈춰야 했습니다. 가게 앞에 낯선 남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30대 초반쯤으로 추정되는 남성 정대식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두터운 점퍼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담배를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죠. 남성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썹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서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강숙희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서윤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하며 어려운 일도 씩씩하게 헤쳐나가시던 시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마치 공포에 질린 나약한 작은 새와 같았습니다. 정대식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습니다. 강숙희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위협하듯이 천천히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흰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대식이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더니 그의 표정은 급격히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고작 뭡니까? 돈이 반밖에 안 들었잖아요. 남성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목소리에
분노와 위협이 뒤섞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 손님이 너무 적어서 다음 주에는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약속 지키라고 했지요. 정대식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 전체에 울릴 만큼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서유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정대식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소리가 좁은 골목에 메아리쳤습니다. 서유는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채 서 계셨습니다. 양손은 주먹을 쥔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대식은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유는 황급히 모퉁이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남성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유는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방금 그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게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황스러움, 수치심, 그리고 커다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언제 왔니? 시어머니는 급히 뺨에서 손을 떼시며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뺨을 살폈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그 남자가 어머님을 때린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서윤의 손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괜찮다, 아무 일 아니야. 어떻게 괜찮으세요? 뺨이 이렇게까지 부었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당황한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라. 정말 괜찮다니까.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부축하여 가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비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냉장 진열장에는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만드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그 남자가 어머님을 함부로 때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이 일은 네가 알 필요 없다.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일이 있어. 그 남자는 돈을 받아갔고 어머님은 이렇게 겁에 질려 계시잖아. 그때 가게 밖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닐까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서윤은 비닐봉지 속에서 패딩 조끼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시어머니는 조끼를 보시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서윤아.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은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품 안에서 작게 흐느끼셨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야? 그것은 강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확고한 다짐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가게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평범한 풍경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 대체 어떤 검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서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강민준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요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 아침에 목격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붉게 부은 뺨, 그리고 정대식이라는 남성의 차가웠던 목소리.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평소와 다름없는 태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소파 옆에 서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가게에 다녀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응, 엄마가 뭐래? 민주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어색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누군가한테 맞으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리모컨이 소파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서윤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남편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어머님 뺨을 때렸어요. 제 눈앞에서요.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남자는 돈 봉투를 보더니 돈이 부족하다고 화를 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턱을 손으로 받치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원래 좀 그래.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서윤은 남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다툼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어머님 뺨이 시뻘개지도록 때렸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알아서 해결한다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서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죠? 저에게 말해주세요. 남편은 서윤의 손을 뿌리치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그냥 넘어가. 괜히 이 일에 끼어들지 마. 끼어든다고요? 저도 이 집의 가족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창가로 가더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목덜미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말 안 하면 제가 직접 알아낼 거예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목소리가 서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은 다시 영일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패딩 조끼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찬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왜 또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그 일, 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아, 제발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괜찮다니까. 시어머니는 서둘러 젓가락을 주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이 맞으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다.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시장일이다. 다들 그렇게 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누굽니까? 왜 어머님한테 매번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서윤이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계셨어요. 서윤은 가게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계산대 옆에 시어머니의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지갑이 조금 보였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신분증과 카드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9월 5일 125만 원시 월 5일 125만 원 11 월 5일 125만 원. 서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는 급히 서윤의 손에서 메모지를 빼앗았습니다. 보지 마. 이건 네가 볼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제발요. 시어머니는 서윤의 품 안에서 격하게 흐느끼셨습니다. 작고 가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분노였고
반드시 이 상황을 끝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남편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매달 125만 원씩 누군가한테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대답하세요. 알고 있었냐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고 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 자존심이요? 어머님이 맞으시는데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격하게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겁에 질려 있구나.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을 도울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조심해. 그 사람들 절대로 만만한 사람들 아니야. 서윤은 남편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되었든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윤은 영등포구의 대형 파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 입구에는 경찰이라고 쓰인 파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이명철 경사였습니다. 저기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시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관은 메모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이틀 전이요. 영일시장 행복한 식탁 반찬가게 앞에서요. 서윤은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대 남자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일, 돈 봉투를 받아간 일, 그리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만 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민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은 누구시고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피해자는 제 시어머니 강숙희 씨고요. 가해자는 이름은 모르지만 30대 남성입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해자 신상을 전혀 모르시면 수사가 어려운데요. 그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시장에 분명 CCTV가 있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시장 일은 시장에서 알아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다투고 그러는 게 한두 번입니까? 이 일까지 전부 수사하면 일이 끝이 없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느릿했습니다. 서윤은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폭행이고 공갈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는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경찰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성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언제쯤 연락 주실 건가요? 바쁜 사건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경찰관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을 빨리 내보내려는 태도가 명백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서윤은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달아오른 몸은 식지 않았습니다. 저게 경찰이라고. 서윤은 주먹을 쥔 채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파출소에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냥 묵살당한 거였구나. 서윤은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서윤은 영일시장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안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소주 한 잔 더 하셔야죠.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 명은 파출소에서 만났던 바로 그 이명철 경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를 때렸던 정대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일이 아주 편합니다. 정말로. 정대식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웃으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오이, 우리가 남이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패였다니. 서윤은 재빨리 몸을 돌려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주문한 국밥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내 신고가 묵살된 거였구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채업자 조폭이랑 한패라니. 서윤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분노가 훨씬 더 컸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국밥집 방향을 다시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여전히 웃으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겨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명철 경사와 정대식이 소주잔을 부딪히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서윤은 사진을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이 저렇게까지 부패했는데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윤의 마음 같았습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찍어둔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경찰관과 정대식이 웃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오늘 오후에요. 국밥집에서 우연히 봤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이 조폭 수금책이랑 한패예요.
그래서 제 신고가 묵살된 거였어요. 남편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위험해.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진실을 밝혀야죠.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만만한 사람들 아니야. 당신 진짜 다칠 수 있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맞으면서 살라고요? 서윤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겁쟁이에요. 자기 엄마도 못 지키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일을 끝내야 해. 서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소용없고 남편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해. 서윤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서윤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서윤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붉게 부은 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어머님을 구해낼 거예요. 서윤은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부패했다면 다른 경로로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서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외삼촌 김현우 경정. 경찰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경찰청 소속의 경정으로 일하고 있는 외삼촌이었습니다. 맞아, 외삼촌께 연락해야겠어. 서윤은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서윤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윤은 다시 영일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가게가 아니라 주변 상인들을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서윤은 사과 몇 개를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주머니는 사과를 봉투에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됐지. 왜? 혹시 이 시장에서 돈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서윤의 질문에 아주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맞으셨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도 당했구나. 아주머니는 주변을 다시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뒤쪽 골목으로 와봐. 두 사람은 가게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그 사람들 손아귀에 있다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조폭이지, 뭐야.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달 관리비라고 돈을 걷어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지.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 내시는데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10만 원씩, 큰 가게는 더 내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반찬 가게는 좀 특별해. 특별하다니요? 100만 원씩 낸다더라고. 우리보다 10배나 많이.
서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데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반찬가게 사장님이 뭔가 빚이 있다더라. 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빚이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가게보다 훨씬 많이 내는 거래. 아주머니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쨌든 조심해. 그 사람들 건드리면 절대로 안 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과일 가게를 나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매달 내죠. 안 내면 가게 부숴버린다고 협박하니까요. 건어물 가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어쩌겠어. 경찰도 소용없고. 반찬 가게 옆 떡집 사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이 넘었는데 다들 돈 내고 있어요. 시장 전체가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거죠. 서유는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보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조직폭력배의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점심때가 되자 서유는 시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김치를 담고 계셨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또 왜? 어머님, 제가 상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서윤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조폭한테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아, 왜 그런 걸? 어머님은 왜 100만 원씩 내세요? 다른 분들은 10만 원인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빚이 있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윤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서윤의 품 안에서 흐느끼셨습니다. 돈이 부족한 날엔 그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질러 가게 앞에서 욕하고 물건 던지고 나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상인들한테도 돈을 빌렸어. 하지만 이젠 빌릴 곳도 없어. 서윤은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윤아,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을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상인들의 장사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장 전체를 구해야 해. 서윤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외삼촌께 연락해야겠어.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외삼촌 김현우 경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불안함이 스쳤지만 서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웬일이야? 외삼촌, 도와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조폭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뭐? 자세히 말해 보아라. 서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폭행, 상납, 부패한 경찰, 그리고 시장 전체가 조폭에게 장악당한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외삼촌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가 끝나자 외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구나. 내 말대로 이건 조직적인 범죄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갈과 협박이지. 외삼촌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 내가 직접 조사할 것이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삼촌. 가족인데 뭘.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너라. 그때까지 증거를 최대한 모아오고. 전화를 끊고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네, 제 외삼촌이 경찰 간부세요. 꼭 도와주실 거예요.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지셨습니다. 서윤은 가게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이분들도 자유로워질 거야.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시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로 이틀째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죽을 끓여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님, 죽 드세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서윤아. 서윤은 시어머니가 죽을 드시는 동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옷장과 화장대, 그리고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어제 다녀왔다. 약 먹으면 괜찮을 거래. 시어머니는 죽그릇을 내려놓으시며 기침을 하셨습니다. 서윤은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어머님, 실비보험 있으시죠? 청구하시면 돼요. 아,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어디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랍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둘째 칸에 있을 거다. 서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보험 증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은행 통장. 그때였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 위쪽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진대부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용증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액 3천만 원 이자율 연호 10%. 서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환 방식 매월 이자 125만 원.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호 10%는 명백한 불법 사채였습니다. 서윤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출금 3천만 원. 한 번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서윤은 차용증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더니 차용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사채를 쓰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요? 왜 이런 돈을 빌리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런 돈을 빌리셨는지. 서윤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는데 전부 잃었다더라.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이 일을 너에게 알리지 말라고.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하더라고. 너한테 비난받을까봐. 너한테 부담 줄까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갚겠다고 했어.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사채를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적금을 깼어. 1,000만 원이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 필요했잖아. 은행에 가봤는데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나이도 많고 소득도 적어서. 그래서 시장 옆에 대부업체가 있었어. 오진대부. 거기서 3천만 원을 빌렸지.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연 50% 이자. 한 달에 125만 원씩 내야 했어. 어머님, 그렇게 3천만 원을 만들어서 민준이한테 전부 보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했어. 가게 수입만으로는 이자도 못 냈거든. 적금은요? 적금 1,000만 원으로 버텼지. 생활비도 쓰고 매달 이자도 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다 떨어졌어.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조폭한테 매달 100만 원씩 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자야.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어. 서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왜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셨어요?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민준이도 미안해하는데.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방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서윤아, 민준이한테 화내지 마라. 화 안 낼게요. 이야기만 할게요. 서윤은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차용증, 통장 사본,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니. 시어머니는 그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니.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차용증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머님 서랍에서 찾았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차용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면서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어머님이 사채까지 쓰시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당신이 주식으로 날린 돈이잖아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알아요? 매달 100만 원씩 내시면서 얼마나 떨었을지.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 끝낼 거예요. 어머님을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차용증을 다시 보았습니다. 연 50% 불법이야.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외삼촌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삼촌, 금요일에 꼭 뵙겠습니다. 중요한 증거 더 찾았어요. 문자를 보내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서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시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이셨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어요. 빚 문제요. 서윤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서윤아,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5월이었어. 민준이가 전화했지. 엄마, 돈 좀 빌려줘. 3천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하냐고.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이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울더라고. 주식으로 돈을 잃었는데 회사에서 횡령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거짓말까지 했다니. 나는 아들이 감옥 가는 걸 볼 수 없었어. 은행에 갔어. 대출 받으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근데 심사가 안 나오더라고. 나이도 많고 소득도 적고 담보도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 옆에 대부 업체의 간판을 봤어. 우진 대부. 거기 가서 사정했지.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면서 빌려주더라고. 근데 이자가 한 달에 125만 원이래. 연 50%. 몰랐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냥 아들만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도장을 찍었지. 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을 받아서 민준이한테 전부 보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민준이는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했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 민준이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적금이 있었잖아. 10년 동안 모은 1,000만 원.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계산하듯 움직이셨습니다. 가게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집세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내고 나면 120만 원 밖에 안 남네. 그걸로 밥 먹고 가게 재료 사고 턱없이 부족했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조금씩 썼어. 생활비도 쓰고 이자 125만 원도 내고. 그럼 매달 거의 150만 원 이상 쓰신 거네요. 그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0월쯤 되니까 적금이 바닥났어. 한 푼도 안 남았지. 그때부터 조폭이 나타난 거예요. 대부업체 사장이 연락이 왔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수금하러 온다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왔어. 정대식이라고 했지. 우석이. 서유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대식이는 처음부터 무서웠어. 말투도 거칠고 눈빛도 차가웠지.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됐다고. 원래는 125만 원인데 깎아준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그랬나 봐. 어쨌든 나는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을 내야 했어. 적금도 없고 가게 수입만으론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게 재료를 줄였어. 반찬 종류도 줄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밥도 하루에 2끼만 먹었어. 아침은 거르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10월은 간신히 버텼어. 100만 원을 맞춰서 냈지. 그런데 11월이 문제였어. 겨울이 오니까 손님이 줄더라고. 가게에서 18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거기서 집세랑 공과금 빼면 100만 원도 안 남았지.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빌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한테 10만 원,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 20만 원. 서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떡집 사장님한테도 빌렸어. 다들 불쌍하다고 빌려줬지. 그렇게 돈을 모으셨군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100만 원을 맞췄어. 그런데 이번 달이 문제야.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50만 원밖에 못 모았어. 그날, 네가 본 그날. 서유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대식이가 나를 때렸지. 그리고 다음에 또 못 내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서윤의 품 안에서 흐느끼셨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웠어. 밤마다 잠도 못 잤어. 서윤은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대식이 전화가 매일 왔어. 시어머니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통화 기록. 서윤은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같은 번호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5통, 6통씩 전화 안 받으면 문자가 왔어. 시어머니는 문자함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내일까지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장난 아니니까 각오하세요. 협박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원금 3천만 원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잖아.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넘게 냈는데 빚은 그대로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끝이 안 보여.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서유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꼭 해결할게요. 금요일에 외삼촌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네, 외삼촌, 경찰 하신다는. 네, 경정이세요. 이 일을 꼭 해결해 주실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외삼촌을 믿어요.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금요일까지만 참으세요. 그 후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맙구나, 서윤아.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걸 끝낼 거야. 서윤은 가방에 모든 증거를 챙겼습니다. 차용증, 통장 사본, 협박 문자 캡처, 그리고 상인들 증언 메모. 이걸로 충분할 거야. 서윤은 시어머니께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어머님을 꼭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도. 서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서윤은 외삼촌 김현우 경정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외삼촌 현우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50대 초반으로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외삼촌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외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차를 내오며 서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 통장 사본, 협박 문자 캡처, 상인 증언 메모,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현우는 안경을 쓰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먼저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진 대부, 연 50% 이자.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사채다. 외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데 이건 2배가 넘어. 현우는 차용증을 내려놓고 통장 사본을 보았습니다. 2025년 5월 15일 3천만 원 입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매달 125만 원씩 출금 기록이 보이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6개월 동안 750만 원을 이자로 내셨어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으셨고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사채 덫이군. 다음으로 협박 문자 캡처를 보았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내일까지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장난 아니니까 각오하세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고 공갈이야. 그리고 이건 부패 경찰 증거예요. 서윤은 국밥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과 수금책 정대식이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경찰 누군지 아나? 동네 파출소 경찰관이에요. 이명철 경사. 제가 신고했는데 묵살당했어요.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현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건 단순한 사채 사건이 아니야. 이건 조직 범죄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갈과 협박, 폭행, 그리고 경찰 부패까지 연결돼 있어. 현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 정도면 광역수사대가 움직여야 한다. 서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 현우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시장 상인들 중에 증언할 사람이 얼마나 되지? 제가 이야기 나눈 사람만 5명쯤 돼요. 서윤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떡집, 그리고 반찬 가게. 좋아, 내가 직접 만나서 진술을 받을게. 현우는 펜으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납 금액, 협박 내용, 폭행 여부, 기록으로 남겨야 해. 지금 당장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현우는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금 가자. 시장 상인들 만나러. 가자.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지금요? 저녁인데요. 범죄자들은 밤에도 활동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두 사람은 외삼촌의 차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7시 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저녁 장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윤과 현우는 과일 가게로 먼저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서윤이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아니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소개할 분이 있어요. 제 외삼촌이세요. 현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김현우입니다. 현우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찰이요? 네, 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혹시 조폭에게 돈을 상납하고 계십니까? 아주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비밀이 보장됩니다. 현우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진술만 받으면 돼요.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내요. 6개월째예요. 누구한테 내시나요? 정대식이라는 사람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예요. 현우는 메모를 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협박은 매번 해요. 안 내면 가게 부순다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어요. 현우는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같은 상황인가요? 네, 거의 다요. 시장 전체가 그래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떡집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상납하고 있었고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부르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아, 외삼촌이에요.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경찰 김현우입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를 맞으셨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현우는 시어머니에게도 진술을 받았습니다. 폭행당한 날짜, 상납금액, 협박 내용 모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걱정 마십시오.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정말이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우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서윤과 현우는 시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현우는 메모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작전을 짜야 한다. 작전이요. 수금책만 잡으면 안 돼. 우두머리까지 잡아야 해. 현우는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해. 수금책이 돈을 모으면 어디로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아내죠? 미행이야. 다음 수금일에 정대식을 미행하는 거지. 현우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수금일이 언제지? 12월 5일이에요. 매달 5일마다 돈을 걷어가요. 좋아. 그날 작전을 실행하자. 현우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팀을 구성할 것이다. 네, 5명 정도. 그렇게 많이요? 시장이 넓잖아.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해. 현우는 시장 지도를 펼쳤습니다. 정대식이 돈을 모으면 어딘가로 가져갈 거야. 그곳이 본거지. 그럼 거기서 우두머리를 잡는 거군요. 그래. 현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순간을 잡아야 해. 현우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시장 창고가 의심스러워. 뒤쪽 골목에 있는 낡은 창고 말이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사람들 잘 안 가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야. 10중 8구 본거지일 거야. 현우는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12월 5일 새벽 4시에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새벽 4시요? 시장이 문 열기 전이야. 그때가 가장 안전해.
현우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윤아, 네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외삼촌. 제가 더 감사해요.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구하고 싶었어요. 반드시 구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도. 현우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외삼촌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12월 5일에 작전 시작이래요. 정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날 같이 가요. 어머님 곁에 있어 드려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꼭 갈게.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모든 게 끝나는 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곧 시어머니도 시장 상인들도 자유로워질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2월 5일 새벽 4시, 영일시장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곳곳에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형사 4명이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경정은 시장 입구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1번 위치 이상무, 2번 위치 이상무, 3번 위치 이상무, 4번 위치 이상무. 형사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곧 나타날 거야. 현우는 숨을 죽이며 골목을 주시했습니다. 서윤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차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과 함께 앉아 무전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외삼촌을 믿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4시 40분.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우는 몸을 더욱 낮췄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대식이었습니다. 정대식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표 출현, 전원 대기. 형사들은 숨을 죽이며 정대식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정대식은 첫 번째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과일 가게였습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정대식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정대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아주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대식은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을 확인하더니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음엔 늦지 마세요. 정대식은 돌아서서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떡집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돈을 받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우는 정대식의 동선을 무전기로 전달했습니다. 목표 이동 중. 3번 위치, 경계. 형사들은 보이지 않게 정대식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식은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오늘은 준비했겠죠? 정대식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여기.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대식은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래야 일이 편하죠. 정대식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으시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대식은 수금을 마치고 시장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표 이동, 예상 경로, 뒤쪽 창고. 형사들은 거리를 두고 정대식을 따라갔습니다. 정대식은 뒤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더욱 으스스했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정대식은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저예요.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두머리 최영배였습니다. 들어와. 영배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정대식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창고에서 5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들도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대기, 거래 확인 후 진입. 현우는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대식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수금 얼마야? 영배가 물었습니다. 550만 원입니다. 형님. 정대식이 대답했습니다. 영배는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반찬 가게는 100만 원 냈습니다. 그래, 잘했어. 영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도 잘 돌아가네. 영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좀 부족하던데요. 정대식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 철물점이요. 50만 원 내야 하는데 30만 원밖에 안 냈어요. 영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손 좀 봐야겠네. 영배는 테이블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가서 경고하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전원 진입. 형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정면, 후문, 창문,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현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배와 정대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영배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형사 한 명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영배의 팔을 잡았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대식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쪽에 대기하고 있던 형사가 정대식을 붙잡았습니다. 놔. 정대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는 정대식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배도 2명의 형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불법 사체, 공갈, 협박, 폭행, 체포한다. 현우가 체포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배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는 충분하다. 조용히 따라와. 현우는 영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봉투들을 모두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수금 기록도 챙겼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현우는 영배와 정대식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는 경찰차 불빛이 밝게 비쳤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체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잡혔어. 생선 가게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떡집 사장님은 2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가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서윤과 남편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서윤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남편 민준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됐어. 일어나. 엄마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알았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현우가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현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이 덕분입니다. 조카가 용기를 냈어요. 현우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자유예요. 이제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상인들의 함성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로울 겁니다. 서윤은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 같았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하늘에서는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에서 3km 떨어진 주택가, 형사 2명이 한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이 파출소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이명철 경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 명철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명철 경사님 맞으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조직범죄 방조, 신고 은폐,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형사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명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형사가 명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폭들한테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묵살하고 단속 정보도 미리 알려줬습니다. 명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형사는 명철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5일마다 1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철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명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배와 정대식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명철이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파출소 경찰 아니야? 맞아. 저 사람한테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래서 그랬구나.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현우가 상인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리 경찰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습니다. 조폭들과 결탁해서 여러분의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상인들은 분노에 차서 명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도 소용없었던 거였구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생선 가게 아저씨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명철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우의 말에 상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 민준이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서윤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이런 짐을 지웠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됐어. 일어나. 네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알았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서유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해요. 알죠? 꼭 달라질게.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지.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현우가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법적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적 절차요? 네, 불법 사채 계약은 무효입니다. 원금도 갚을 필요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정말이요? 네, 이미 낸 이자도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7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럼 빚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없어집니다. 현우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윤과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서윤을 꽉 안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해방됐어. 이제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상인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현우는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는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저희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정님 덕분에 살았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윤이 덕분입니다. 현우는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 씨, 고마워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영웅이에요.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영웅이야.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시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서윤의 가족에게도. 현우는 경찰차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경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상인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서서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서유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반찬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희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말 겨울 추위가 매서웠지만 영일시장은 따뜻했습니다. 조폭이 사라진 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강숙희는 행복한 식탁 반찬가게 앞에서 계셨습니다. 손은 이제 떨리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있나요?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바로 담근 거예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손님은 김치 한 통을 샀습니다. 사장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시어머니는 손님을 배웅하셨습니다. 가게 밖에서 며느리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서윤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 온라인 쇼핑몰 주문이 2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서윤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전, 서윤은 시어머니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찬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재주문할게요. 리뷰가 하나둘씩 쌓였습니다. 그러더니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20건이 넘게 들어온 것입니다. 20건이나.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네, 김치 10통, 장조림 5개, 멸치볶음 5개요. 서유는 주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만들어야 하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민준 씨도 퇴근하면 바로 올 거예요. 서유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담고 장조림을 끓이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저녁 6시 남편 민준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서윤아, 왔어요. 민준은 택배 상자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오늘 포장 많이 해야 하죠?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매일 가게에 와서 도왔습니다. 포장도 하고 배송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됐다. 시어머니는 장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대단하세요. 서윤이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3배가 되었습니다. 다 너희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서윤과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윤이가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주고 민준이가 배송 도와주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님, 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반찬을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휴, 힘들다. 민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다들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셨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빚은 다 정리하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지난주에 다 끝났어. 외삼촌 현우의 도움으로 불법 사채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3천만 원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미 낸 750만 원도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다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걱정 없겠네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 떡집 사장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 다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사과랑 배예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 생선 가게 아저씨도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고등어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거. 떡집 사장님은 떡 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인절미랑 송편이에요. 우리 집 떡이 맛있거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뭘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 아직도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상인들은 서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 씨.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영웅이에요. 떡집 사장님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상인들은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들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시어머니는 선물들을 내려놓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시장이 예전으로 돌아왔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1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입어보세요. 서윤은 패딩 조끼를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패딩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인데? 괜찮다.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서윤은 시어머니를 탈의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딩을 입어보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딱 맞았습니다. 예뻐요, 어머님. 그래.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이거 사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끝나가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서윤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냈어.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집. 서윤, 민준, 시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으로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엄마, 김치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 김치를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셨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더 잘할게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업도 시작했거든요. 주말마다 할 수 있는 거. 그래,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민주는 시어머니와 서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서윤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 울고.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서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고통의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고통보다 더 짙은 따뜻함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한 며느리의 용기가 시장 전체를 구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진한 책임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도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